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손주들도 오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랜만에 손주를 안아줬는데 할아버지 냄새 나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명절에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방 냄새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명절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노인 냄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15분 동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60대 들어서면서 여름에 땀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한마디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인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일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노렌알데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노렌알데히드는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이 40세 이전까지는 거의 분비되지 않다가 4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부터 노렌알데히드 분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전혀 없던 물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노렌알데히드는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물로는 잘 씻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일반 비누로는 제대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우리 코는 자기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못 맡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냄새를 맡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손주들이 냄새 나요 하고 말해줘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노인 냄새는 어디서 주로 날까요? 첫 번째는 머리와 목 뒤쪽입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거든요. 두 번째는 등과 가슴입니다. 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땀도 많이 나는 부위예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땀샘이 많고 습한 부위라 냄새가 나기 쉬워요. 네 번째는 발입니다. 양말과 신발 안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저도 작년 여름에 경험했어요.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방 냄새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난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냄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씻는 방법입니다. 일반 비누보다는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노렌알데히드는 지방 성분이라서 약산성 제품이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물로 헹구고 마는데 이 부위들은 손으로 문질러서 씻어야 해요. 샤워할 때 타월을 이용해서 등과 가슴도 꼼꼼히 닦으세요. 두 번째, 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한 번 입은 옷에는 노렌알데히드가 배어 있어서 다시 입으면 냄새가 나요. 여름에는 하루에 2번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세요. 베개 커버, 이불 커버, 침대 시트에도 노렌알데히드가 쌓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게 좋아요. 특히 베개는 머리를 직접 대는 곳이라 냄새가 많이 배요. 네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취가 강해집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녹차를 자주 마시면 좋아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취를 줄여주거든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체취가 줄어들어요. 대신 커피나 술은 줄이세요. 이건 오히려 체취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가 좋아요. 합성 섬유는 땀이 잘 안 마르고 냄새가 더 나기 쉬워요. 특히 여름에는 헐렁한 옷을 입어서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땀이 나는데 이게 오히려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운동 후에는 바로 씻어야 해요. 땀을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더 심해지거든요.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이 자극되어 냄새가 더 나요.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지인 중에 올해 71세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도 노인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매일 약산성 바디워시로 꼼꼼히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녹차를 하루 3잔씩 마시셨죠. 그랬더니 딸이 아빠 요즘 냄새 안 나요 라고 하더래요. 본인도 예전보다 훨씬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너무 자주 씻으면 안 됩니다. 냄새 나니까 하루에 3번씩 씻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과도하게 씻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연적인 유분막이 있어요. 이게 피부를 보호해 주는데 너무 자주 씻으면 이 막이 벗겨져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많아져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때를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시니어 분들 중에 목욕탕 가서 때를 빡빡 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때를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얇고 약해서 쉽게 상처가 나요. 때타올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문지르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밀어주세요. 세 번째, 향수를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많이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역효과예요. 노인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이면 오히려 더 이상한 냄새가 나요. 향수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항균 제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시중에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 많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도움은 되지만 너무 자주 쓰면 피부에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버려요.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도 있거든요. 이 균들이 나쁜 균을 막아주는데 다 없어지면 오히려 피부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가렵다고 긁지 마세요. 냄새 때문에 신경 쓰다 보면 자꾸 긁게 되는데 긁으면 피부가 상하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우면 보습제를 바르세요. 여섯 번째,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보면 식초를 바르면 냄새가 없어진다. 소금으로 문지르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해요. 식초나 소금은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살을 빼면 냄새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몸에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여덟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노인 냄새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사람 만나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필요하면 피부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갑자기 체취가 심해졌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으면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단순한 노인 냄새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진 받으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갑자기 단내 같은 냄새가 나더래요. 처음엔 노인 냄새려니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계세요. 몸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잎차를 마셔보세요. 감잎에는 타닌 성분이 많은데 이게 체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세탁할 때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으면 옷에 밴 냄새가 잘 제거돼요.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는 것도 발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셋째, 숯을 활용하세요. 방 안에 숯을 놓아두면 냄새를 흡수해줘요. 옷장이나 신발장에도 숯주머니를 넣어두세요.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넷째, 햇볕을 쬐세요. 침구류나 옷을 자주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가 있어요. 특히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세균을 죽여주거든요. 다섯째, 환기를 자주 하세요. 방 안 공기가 탁하면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져요. 하루에 두세 번, 10분씩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발 건강에 신경 쓰세요. 발 냄새는 노인 냄새와는 별개지만 함께 나면 더 불쾌하잖아요.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리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정균이 생기기 쉬워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입 냄새도 체취의 일부예요.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으면 입 냄새가 심해지고 이게 전체적인 체취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덟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노인 냄새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관리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40세 이후 나타나는 노넨알데히드라는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이 물질은 지방 성분이라 물로는 잘 씻기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 약산성 바디워시로 꼼꼼히 씻기, 옷을 자주 갈아입기,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 채소와 녹차 많이 먹기, 물 충분히 마시기, 통풍 잘 되는 옷 입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씻지 않기, 때를 세게 밀지 않기, 향수 과하게 뿌리지 않기, 항균 제품 과용하지 않기, 피부 긁지 않기, 검증 안 된 민간요법, 시도하지 않기, 급격한 다이어트 하지 않기, 갑작스러운 체취 변화 시 병원 가기입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 안 나요라고 말해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피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관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